김건희 국정 드디어 이제 농단 터졌다 뭐 이런 내용이죠.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국정농단이었어요. 네.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 국정에 관여했던 얘기들이 명태균 씨 카톡이나 이런 것들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수사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네. 이송이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김건희 씨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한 번도 김건희 씨를 소환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직접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검찰이 4.19에서 아까 여기 보면 네코 석자라고 돼 있는데 검찰이 4.19에서 맞아요. 김건희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할 네. 거다 임박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네. 김건희를 희생양 삼을 거다. 네.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김건희를 두려워하고 있다가 네. 그냥 검찰은 조금 네. 더 그 바람직한 그러니까 척을 하면서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제물로 삼는 거예요. 제물로 삼아서 김건희 우리는 약자 같잖아요. 김건희가 무슨 약자는 그러니까 아닌데. 약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제물로 삼는 거죠. 제물로. 예. 검찰은 이해는 했습니다. 네, 김건희를 무슨 제물로 말씀인지. 삼아서 네.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지금 나설 거다 이런 얘기. 왜 김건희가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 윤석열이. 네. 그럼 탄핵 의결돼서 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탄핵 네. 심판 받고 있잖아요. 네. 권력을 어느 정도는 잃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이제 검찰이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검찰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재물보다는 굳이 이제 제가 굳이 표현을 하고 싶은 네. 거는 대통령 또는 네. 여왕, 왕 김건희로 대우를 하다가 네. 이제는 반 정도 일반인으로 일반 국민적인 대우를 네. 하도록 검찰이 입장을 좀 바꿨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재물이라니까 김건희가 희생하는 것처럼 희생양인 것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언짢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고 네. 검찰이 하이에나가 돼서 김건희를 물어뜯게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압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김건희가 무슨 죄가 없냐 이런 네, 이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김건희의 이제 국정농단 의혹을 도마에 쩌쩌로 올려서 네. 이제 사법 처리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최초로 부부가 깜빵에 가는 대통령 부부가 될 거다. 역사의 기록을 쓸 거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제 맞아요. 그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깜빵에 가는 짓거리들을 본인들이 한 했죠. 것도 근데 사실이고요. 김건희 특검법이 막혔었고 네. 그전에 또 이제 내란 특검법도 지금 막힌 상황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태균 특검법으로 올렸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특검법도 우선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는 되지만 최상목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상목이 지금까지 했던 그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네. 여야 합의 이걸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여야 합의 해가지고 가져오란 한 것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마흔역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론컨대는 최상목이 같은 이유를 댈 거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와 윤석열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말은 명태균 특검인데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네, 거기서 네. 또 연결고리를 하나 더 찾는다면은 김모씨 서울경찰청장의 계엄 이후에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도 김건희가 연결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란까지 계엄까지 김건희가 연결고리가 쭉 되어 있고 거기에 최상목이 본인은 아니라고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명태균 특검이 명태균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들이 사실 비상계엄하고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네, 있어요. 아직 그렇죠. 비상계엄의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네, 아니지만 맞습니다. 윤석열이 언제부터 준비해왔고 명태균 의혹 나오기 전부터 이제 준비된 네, 걸로 네.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하지만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명태균 사건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네. 게 보통이 지금 추론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좀 날짜별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네. 24년도 11월 24일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로 김용현을 부릅니다. 네. 그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12월 2일
그러니까 그 계엄 전날이죠. 네. 계엄 전날에 명태균 측의 그 사람들이 변호사들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닌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같은 날 오후 5시 51분에 김건희가 조태용한테 네. 문자로 2통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계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시간 그 타임테이블이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명태균하고 연결고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있죠. 있고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똑같이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조태용과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 받았잖아요. 계엄 전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답신을 하루 있다 12월 3일 날 했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아까 이제 김건희가 문자를 한 건 전날이고. 그렇죠. 네. 그 전날에 그러니까 계엄이 12월 3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임박한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걸 봤더니 그날 명태균이 그거를 그 황금폰 내용을 저기 야당한테 준다. 야당한테 검찰 준다는 안 일이 준다. 있었다. 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야당한테 넘어가기 전에 계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합리적인 네.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있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 문자는 내용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이 내용일 수도 있고 네.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아니 이 똑똑한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태균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어떤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인 거는 분명하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달 전에 문자를 그것도 문자로 주고받은 게 되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 그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네.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문자 2통 받은 건 맞아. 내가 답장한 것도 시간까지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네.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네. 결국은 이제 특검을 하면 그 부분이 나올 텐데 네. 아마도 그게 이제 비화폰으로 이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김건희 비화폰을 그렇죠. 계엄 전날 비화폰을 줬잖아요. 경호처에서. 일부러 네. 줬죠. 비화폰을 녹음도 되지 줬는데 않는 비화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딘가에 녹취록이 남아 있을지 아닐지 지금 나중에 이제 내란 특검을 하면 이게 다 등장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비화폰 자체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처럼 녹취는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또 모르죠. 네, 어떻게 그렇죠. 했는지 어딘가에 모르겠죠. 또 등장 네. 녹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 엑스맨 윤석열 측에 엑스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장원을 잡으려고 하다가 네. 윤석열 측이 이거를 김건희 씨가 문자 주고받은 거를 밝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그러니까 통화 그 맞아요. 기록이죠. 네네. 예,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을 그 헌재에 제출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보니까 조태용과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받았다. 주고받은 이제 내역이 나온 거예요. 문자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네, 그냥 내역이. 예, 네. 내역이 나온 거죠. 예. 이거 보면은 윤석열 쪽에서 누군가가 엑스맨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변호사 중 한 해요. 명이 엑스맨인가요? 참 이상했어요. 예,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 홍장원 네. 측하고 홍장원의 이제 뭐 홍장원이 정치인 체포 그렇죠.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명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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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다라는 네. 걸 얘기하기 위해서 네,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화 통화 내역을 깐 거예요.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국회 측에 그러니까 헌재에 제출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언제 몇 시 몇 분에 김건희와 조태용이 주고받은 이제 문자가 오고 네. 가면 네. 시간이 기록되잖아요. 네, 그 시간대가 그렇습니다. 등장을 한 거죠. 네, 네. 이 엑스맨이 이제 누군지는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근데 누가 다 보내는지 그 몰라요. 얘기가 또 저 지난번에 그 기억나잖아요. 헌재 변론 과정에서 네. 계속해서 얘기를 아마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나왔을 때 네, 네. 계속 그 질문을 하니까 마이크를 갑자기 뺏는 장면 기억났죠? 유석의 마이크 뺏는 거. 아니 다른 변호사가 마이크 뺏는 네, 거요? 뺏는 거.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뭐 문을 부수고 나서라도 뭐 끌어내라. 이 네. 지시가 기억나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랬거든요. 그때 네, 네. 이준우 사령관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를 받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계속 물어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른 서둘러서 마이크 뺏는 네, 거였잖아요. 네. 거기까지 네. 직접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뺏었죠. 네.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이 앞으로 가서 마이크를 네. 뺏었습니다. 엑스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